서울 강북의 오래된 상권, 그곳엔 아파트 숲과 재개발 현수막 사이로 네모난 간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정의 아이스크림 1994. 간판 글씨는 세월의 발에 흐릿하지만 정의에겐 여전히 선명한 기억입니다. 이 가게를 열던 날 39살이었던 정의는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정의는 묵직한 셔터를 올립니다. 끼익. 셔터가 올라가는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계 태엽 같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 냉동고에서 나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정의를 반깁니다. 스틱 아이스크림, 옛날 생과일 샤벗, 소다맛 얼음과자. 요즘 아이들은 잘 찾지 않는 것들이지만 정의는 여전히 매일 아침 냉동고를 정리합니다. 이 골목, 예전엔 분식집이랑 세탁소 줄 줄이 있었는데 정의는 지난 세월을 손으로 쓸어내리듯 쇼케이스 유리를 닦습니다. 유리에 비친 정의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학교 끝난 아이들이 몰려들던 시절, 정의는 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택배기사와 경비 아저씨가 잠깐 들르는 정도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메로나 하나요? 택배기사 김씨가 웃으며 1,000원을 냅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편의점만 가던데 여긴 정이 있어서 좋아요. 정의는 미소 지으며 아이스크림을 건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라도 들러주시는 분들 덕분에 버티는 거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입니다. 정의는 계산대 앞에 앉아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름 장마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였습니다. 정의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멈칫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비를 맞은 채 서 있었습니다. 얘가 왜 이 시간에 주인은 어디 있니? 정의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는 정의를 보자 천천히 가게 앞 그늘막 밑으로 걸어왔습니다. 젖어 눅눅해진 흰털, 말라붙은 목줄, 그리고 낡은 금속 이름표. 정의는 가까이 다가가 이름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백구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구야, 넌 어디서 온 거니? 정의는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지친 듯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정의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낡은 수건을 가져와 백구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주인 찾아보자. 백구는 고개를 들어 정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의는 가게 구석에 박스를 깔고 백구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그 자리에 누웠습니다. 정의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다시 백구를 돌아봤습니다. 내일 봐, 백구야.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는 왜 저 골목에 나타난 걸까? 주인은 어디 있는 걸까? 정의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 남편과 함께 꿈꿨던 미래. 하지만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정의는 혼자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그래도 이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야. 정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정의에게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이고 위로였고 살아온 증거였습니다. 정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백구와 함께 주인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다음 날 아침 정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셔터를 올리자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잘 잤니? 정의는 집에서 가져온 밥과 물을 백구 앞에 놓았습니다. 백구는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정의는 백구의 목줄을 살펴봤습니다. 이름표 외엔 아무런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일부러 버린 건가 정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털은 깨끗했고 몸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가게 앞 그늘막 밑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백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개 키우세요? 아니요. 어제 비 맞고 있길래 하룻밤 재워준 거예요. 정희는 대답하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백구에게 밥을 주고 산책도 시켰습니다. 이상하게도 백구는 정희를 따라다니며 가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곳을 지켜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날 오전 건물 관리소에서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뜯으며 별 생각 없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첫 줄을 읽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철거 예정 통보서, 한 달 내 자진 철거, 미이행 시 강제 집행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재개발 구역도 아니고 대체 왜 정희는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은 재개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차 계약 기간도 아직 1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0년을 버텨온 이 가게를 이렇게 갑자기 떠나야 한단 말입니까?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건물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소죠? 철거 통보서가 왔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화 너머 직원은 무심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담당자가 오후에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정희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후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관리자 최 대리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최 대리는 명함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웃음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요. 토지주 측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긴 30년을 버텼어요. 계약 기간도 남았고요. 정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최 대리는 미간을 구기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임차 계약 특약을 보시면요. 철거 시점 보상금도 적혀 있습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특약 조항, 보상 금액. 숫자를 보는 순간 정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30년 세월의 값이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이 돈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대리는 서류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금액입니다. 사장님께서 서명하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조항 본 적도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있던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최 대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 대리는 뒤로 물러서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걔는 왜 여기 있습니까? 위생 문제 될 수 있어요. 정희는 백구를 진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손님입니다. 문제될 거 없어요. 최 대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보상금 지급 절차 들어갑니다. 빠를수록 좋으실 겁니다.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장과 직인, 잉크 번짐도 어색하고 도장 위치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수많은 서류를 봐왔습니다. 이 서류는 뭔가 정식 문서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서류 정말 구청에서 나온 겁니까? 정희는 최 대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최 대리는 잠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연하죠.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하고 서명할게요. 최 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희도 절차대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확인해도 문제 없겠네요.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서류를 도로 챙겨 넣었습니다. 그럼 생각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최 대리는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백구는 정희 곁으로 다가와 고개를 기댔습니다.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가 경계한 게 맞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수상해. 그날 저녁 정희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앞에 앉아 골목 반대편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가자. 정희가 불렀지만 백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백구가 바라보는 쪽을 따라 시선을 돌렸습니다. 골목 끝 공사장 컨테이너가 보였습니다. 거기 뭐가 있는 거니? 정희는 백구에게 물었습니다. 백구는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정희는 백구의 목줄을 잡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갈수록 백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정희는 백구와 함께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백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정희를 이끌었습니다. 미니 슈퍼를 지나고 빈 점포를 지나고 주차된 다마스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컨테이너 앞에서 백구는 멈춰 섰습니다. 여길. 왜? 정희는 숨을 고르며 컨테이너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철제 컨테이너, 문은 잠겨 있었고 유리창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가 보였습니다. 백구는 컨테이너 문 앞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달래며 유리창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장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도장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재개발 추진이 구청 민원과 비슷하게 생긴 인형들이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전등을 더 안쪽으로 비추자 책상 구석에 종이 뭉치가 보였습니다. 정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호실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정희의 가게 호실이었습니다. 철거 리스트처럼 보이는 문건이었습니다. 아직 공문으로 나오지 않은 내부 문서 같았습니다. 설마 누가 꾸미는 건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났던 최 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색했던 서류, 이상했던 도장,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유리창 안을 여러 장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야, 어디 가니? 백구는 골목 끝 공영주차장 뒤편으로 달렸습니다. 폐자재가 쌓인 공터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백구를 따라갔습니다. 백구는 공터 한쪽 구석에서 멈춰 앞발로 흙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희가 다가가자 백구는 더 세게 흙을 팠습니다. 흙먼지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백구의 발톱에 뭔가 걸렸습니다. 비닐에 쌓인 두꺼운 뭉치였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비닐을 집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정희는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겉장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습니다. 원본. 정희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임차계약서, 건축허가서, 철거계획서, 모두 정식 도장과 직인이 찍힌 원본 서류들이었습니다. 정희가 오늘 받았던 통보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지.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철거 예정일은 통보서보다 석 달이나 늦었습니다. 보상 금액도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약 특약 조항이 달랐습니다. 정희가 기억하는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오늘 최 대리가 보여준 서류는 가짜였던 겁니다. 백구는 정희 곁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내가 알려준 거니? 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거지?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는 대체 누구일까? 왜 정희를 돕는 걸까? 정희는 서류 뭉치를 조심스럽게 비닐로 다시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백구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냉동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계약서 날짜, 도장 위치, 서명.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이 받았던 통보서를 꺼내 비교했습니다. 도장 모양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잉크 색깔도 약간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보낸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해온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정희는 분노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원본 서류가 있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컨테이너를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장들, 서류 더미, 철거 리스트 모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내일 아침 바로 주민센터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원을 접수하고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백구에게 밥과 물을 주고 박스에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속는 줄도 몰랐을 거야.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엔 무언가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희는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은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있었고 백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30년을 버텨온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백구가 찾아준 서류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게에 들러 백구에게 밥을 주고 곧바로 동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지만 정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믿어줄까? 증거가 충분할까? 주민센터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정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정희는 가방에서 통보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통보서 진짜가 맞나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확대경을 꺼내 직인과 일련 번호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인 인형이 다릅니다. 저희 양식도 아니고요. 정희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확인하니 실감이 났습니다. 발송 이력도 없어요. 저희가 보낸 게 아닙니다.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에 쌓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어디서?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었어요. 누가 버린 걸? 정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원 실장을 불렀고 실장이 달려왔습니다. 실장은 서류를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구청 감사팀에 이첩하겠습니다. 명백한 문서 위조 사건입니다. 실장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다만 증거 출처가 모호하면 압수영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실장이 걱정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원본은 보관하시고 사본을 감사팀에 넘기겠습니다. 며칠 내로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첫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오니 백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믿어줬어.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돼. 백구는 정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소 최 대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장님, 마음 바꾸셨죠? 보상금 더 얹어드릴 수도 있어요. 최 대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슬쩍 보며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백구는 최 대리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대답은 구청에서 듣죠. 오늘 민원 접수했으니까.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순간 최 대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 그게 좋게 끝낼 수 있는 걸 괜히 크게 만들지 맙시다. 최 대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낮게 가다듬었습니다. 크게 만든 건 당신들이에요. 가짜 서류 보내고 사람 속이고. 정희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온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최 대리는 입술을 깨물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백구가 다가와 정희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우리 이길 거야. 정희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 앞에 손님들이 몇 명 들렀습니다. 택배기사 김 씨도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정희는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있어서요. 김 씨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요새 계속 여기 있네요. 키우시는 거예요? 글쎄요, 키우는 건지 지켜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희는 백구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뜯었습니다. 착해 보이는데요. 사장님한테 복 가져다 줄 게 같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복이에요. 밤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셔터를 내리려다 문득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컨테이너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백구를 불렀습니다. 백구야, 같이 가볼까? 백구는 벌떡 일어나 정희 앞서 걸었습니다.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빨리 치워야 해. 구청에서 조사 나온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대리였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유리창 옆에 몸을 숨겼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앉았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이랑 서류 다 불태우면 되죠.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사장 조카한테 연락했어요? 최 대리가 물었습니다. 했죠. 며칠만 버티래요. 구청 쪽 아는 사람 있으니까.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일이 생각보다 더 크고 복잡한 것 같았습니다. 녹음을 마치고 정희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떴습니다. 백구가 앞장서서 안전하게 길을 안내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정희는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내일 이것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백구에게 간식을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씩 이기고 있어, 백구야. 내 덕분이야. 백구는 간식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정희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녹음 파일을 주민센터에 제출했고 구청 감사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금씩 진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가게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 빨리 오세요. 가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정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니 유리문이 깨져 있었습니다. 쾅 소리를 내며 누군가 발로 찬 듯한 자국과 함께 스프레이 낙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철거 방해벌레 OUT.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니 진열장이 엉망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녹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순찰 돌다가 발견했어요. 1시간 전쯤 큰 소리가 났는데 나왔을 땐 이미 이렇게 됐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현장을 살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CCTV 있습니까? 이 골목엔 없어요. 정희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희는 깨진 유리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최 대리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됩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때입니다. 그때 백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정희 곁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괜찮을까?
백구는 정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순찰차 사이렌이 멀어질 즈음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골목 안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닐우산을 든 남자 둘이 컨테이너 쪽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정희는 일어서려 했지만 백구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백구야, 위험해. 정희는 뒤따라 달렸습니다. 컨테이너 가까이 다가가자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자 둘이 책상 위 서류를 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도장들도 챙기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 내일 압수수색 나온다니까.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다시 휴대폰을 꺼내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컨테이너 안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불이었습니다. 남자 하나가 라이터를 들고 서류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확실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남자들은 급히 컨테이너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정희는 놀라서 몸을 숨겼습니다. 백구도 조용히 정희 곁에 붙었습니다. 남자들이 사라지자 컨테이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정희는 급히 경비실로 뛰어가 화재를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곧 꺼졌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안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도장, 문서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컨테이너 앞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건축 현장 감독 조 반장이 통화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불을 질러? 정희는 무릎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습니다. 도장도 서류도 철거 리스트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어졌어.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백구가 컨테이너 잔에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백구가 입으로 물건 하나를 물어왔습니다. 타다만 USB였습니다. 플라스틱에 그을음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내부는 온전해 보였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혹시 CCTV 백업? 정희는 USB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일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천사 같아. 백구는 정희의 품에 안겨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방화로 보입니다. 목격자 있습니까? 정희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에 남자 둘을 봤어요. 영상도 찍었고요.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정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깨진 유리문, 엉망이 된 진열장.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반전의 열쇠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임시로 유리문을 판자로 막고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정희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정희는 청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필사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불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USB만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는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깨진 가게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하룻밤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백구야, 우리 아직 안 졌어.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백구는 짖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정희는 USB를 들고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장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민원실에 도착하자 실장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르신, 어제 방화 사건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컨테이너에서 찾았어요. 혹시 내용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장은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가 떴습니다. 영상 파일과 문서 스캔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실장은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상 속엔 낯익은 얼굴이 잡혔습니다. 관리소 최대리였습니다. 야간에 컨테이너를 드나들며 도장을 번갈아 찍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서류를 펼쳐놓고 도장을 여러 번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예, 사장님 조카. 문서 준비 끝났습니다. 이번 주 내 보상금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정희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사장님 조카. 이 건물법인 대표의 조카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재개발 실무를 맡았다던 그 청년. 가끔 가게 앞을 지나가며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어쩐지 쉬울 리가 없지.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 얽혀 있었습니다. 실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계속 돌렸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건축 현장 감독 조반장이었습니다. 조반장이 최대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번 달 거 챙겨왔어. 사장님 조카한테 잘 말씀드려. 최대리는 봉투를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건 감사팀뿐 아니라 경찰에도 넘겨야겠어요. 문서 위조에 뇌물까지 얽혀 있네요. 실장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구청 감사팀에서 곧 압수수색 나간다고 했는데 이미 증거가 불탔잖아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USB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방화까지 저질렀으니 죄가 더 무거워졌죠. 실장은 정희를 안심시켰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이 USB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정희는 백구가 기다리는 가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감사팀과 경찰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관리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최대리는 긴급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희는 가게에서 백구와 함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판자로 막아둔 유리문 사이로 햇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백구는 정희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최대리가 자백했어요. 건물주 조카의 지시를 받아 서류를 위조했다고 합니다.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팀에서 내부 문서 상당수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핵심 문서는 이미 치워진 상태래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원본 서류 뭉치, 그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 지금 어디 있으세요?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정희는 급히 집으로 가서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비닐에 쌓인 두꺼운 뭉치를 주민센터에 전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직접 나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건 공증 수준의 직인과 원본 접수준까지 있네요. 내부자가 아니면 못 만들 자료입니다. 감사팀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구하신 겁니까? 제가 주었어요. 공터에 묻혀 있었어요.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고발자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니면 범행 전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누군가가 숨겨둔 거겠죠. 정희는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절대 찾지 못했을 겁니다.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건물주 조카가 소환됐고 조 반장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대리는 이미 구속됐습니다. 정희는 가게를 임시로 수리하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새로 달고 진열장도 정리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었어요? 택배기사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좀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정희는 웃으며 아이스크림을 건넸습니다. 김 씨는 백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가 지켜줬나 봐요. 복견이네요. 정희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복견이에요. 그날 저녁 실장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건물주 측에서 사과문 발표 준비한대요. 철거 계획도 전면 재검토된대요. 정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감사팀에서 회계장부까지 확인했는데 허위 보상금 항목도 잔뜩 나왔대요. 이건 형사 고발감이에요. 정희는 전화를 끊고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겼어. 우리 해냈어.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정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정희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이 가게, 이제 계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희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냉동고, 오래된 의자, 바랜 간판.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정희는 백구에게 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며칠만 더 버티면 끝나. 백구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정희는 문득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쉽게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지 말자. 이제 곧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정희는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구청에서 최종 설명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될 겁니다. 며칠 후 구청 대회의실에서 임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준비를 마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백구는 가게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건물주 측 대리인, 관리소 직원들, 주민 대표, 구청 감사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건물주 측 대리인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거 통보는 법에 따른 정상 집행입니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팀장이 정희에게 발언권을 줬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세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골목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받고 협박을 당하고 가게가 부서지는 걸 봤어요. 이게 정상 집행입니까? 대리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개별 직원의 일탈입니다. 건물주는 알지 못했던 일이고요. 정희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실장이 미리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USB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최 대리가 컨테이너에서 도장을 찍고 리스트를 수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흘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리인의 얼굴이 흰 종이처럼 질렸습니다. 정희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대리가 전화로 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 사장님 조카. 문서 준비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감사팀장이 일어섰습니다. 건물주 측 조카분이 통화해서 문서 준비 끝났다고 지시하는 음성까지 확보했습니다. 감사팀장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대리 보상금 낮춰서 서류 다시 만들어. 빨리 정리해야 해. 건물주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뒤편에 앉아있던 조반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난 시킨 대로 했을 뿐이요. 야간에 도장 들여오란 사람, 그 조카 맞소? 조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간 옆에 앉아있던 관리소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전 지시받은 대로 전표만 정리했어요. 내용은 몰랐어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감사팀장이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회계장부에는 허위 보상금 항목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보상금보다 3배 높게 기재되어 있었고 차액은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대리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제공하신 원본 서류 뭉치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가 의도적으로 보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 직인까지 찍힌 진짜 계약서였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백구에게 감사했습니다. 백구가 아니었다면 이 서류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정희는 내면 독백처럼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누르려 들면 결국 기록이 무너져. 근데 냄새는 남아. 잉크, 고무도장, 서류 묻은 흙. 백구가 맡은 건 그 냄새였구나. 감사팀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사과문 발표와 함께 철거 계획 전면 철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형사 고발 진행됩니다. 대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측 관리 소홀이 컸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으셔야죠. 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담팀을 꾸려서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팀장도 덧붙였습니다. 구청에서도 정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감사팀장이 정희를 마이크 앞으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30년 아이스크림을 팔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름마다 땀 냄새, 방학 소리, 분식집 튀김 냄새. 다 사라져도 사람 사는 냄새는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정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작은 가게 하나 지키려고 평생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이고 협박하고 쫓아내려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증거를 찾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회의실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팀장이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큰 비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도와준 분들이 많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정희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겼어. 정말로 이겼어. 백구는 정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30년의 무게가 드디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습니다. 골목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개발 현수막 대신 골목가게 보존구역 시범사업 배너가 걸렸습니다. 구청에서 주도한 사업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을 보호하고 골목 상권을 되살리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정희의 가게 간판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여전히 정희 아이스크림 1994라고 적혀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해졌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준 간판 보수 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유리문도 깨끗하게 새로 달았고 진열장도 정리했습니다. 가게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분식집이 간판을 다시 달았습니다. 미숙인의 분식 1987. 40년 가까이 이 골목을 지켜온 가게였습니다. 사진관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필름 현상 서비스를 부활시켰다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침마다 셔터를 올리며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붐비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옛날 분위기를 찾아온다며 사진을 찍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정희는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가게 앞엔 작은 벤치가 놓였습니다. 구청에서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벤치 옆엔 스테인리스 명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백구의 자리, 정희가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한 달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가게를 열었는데 백구가 없었습니다. 정희는 골목을 샅샅이 찾아봤지만 백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구야, 어디 갔니? 정희는 며칠 동안 백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슬펐지만 한편으론 이해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임무를 마쳤던 겁니다. 정희를 도와 가게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낸 뒤 떠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벤치에 앉아 명패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 중학생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여기 소다맛 아이스크림 있어요? 있지. 잠깐만. 정희는 냉동고를 열어 아이스크림을 꺼냈습니다. 학생은 1,000원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다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벤치에 왜 이름이 있어요? 학생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이 골목을 지켜준 손님이 있었거든. 사람이 아니었지만 학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요? 응, 백구라고 했어. 하얀 진돗개였지. 학생은 벤치에 앉아 소다맛 아이스크림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 개가 골목을 지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줬어.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로 우릴 내쫓으려 했는데 백구가 증거를 찾아줬지. 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습니다. 대박, 영화 같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근데 백구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 학생은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저도 나중에 이런 가게 하고 싶어요. 오래오래 남는 거. 정희는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꼭 그렇게 해. 저녁이 되자 정희는 셔터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분식집에서 튀김 냄새가 났습니다. 사진관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골목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광고 전단 하나를 날려 정희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정희는 전단을 집어들었습니다. 골목 축제 안내문. 다음 주 토요일에 골목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청과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정희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옛날 아이스크림을 특별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정희는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보다 먼저 온 게 냄새였고 진실을 찾아낸 건 발자국이었지. 정희는 백구를 떠올렸습니다. 백구의 하얀 털, 따뜻한 눈빛, 든든한 존재감.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남긴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리문 밖 가로등 불빛 아래 잠깐 누군가의 하얀 그림자가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백구일까?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미 이 골목엔 백구가 남긴 질서가 생겼으니까. 정희는 셔터를 천천히 내렸습니다. 끼익.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셔터가 다 내려가기 전 정희는 마지막으로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간판들,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풍경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아침 일찍 셔터를 올릴 겁니다. 냉동고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을 겁니다. 그리고 가끔 벤치에 앉아 백구를 떠올릴 겁니다. 백구가 없어도 백구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어디 있니?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웃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가서 내일 축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골목 끝 네온 간판이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정희 아이스크림 1994. 간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그 옆 벤치에는 백구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빛났습니다. 정의는 기록으로 남고 골목은 사람이 지킨다는 진실과 함께